수명을 단축시키는 습관.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우입니다. 올해 42세, 서울 송파구에서 IT 솔루션 회사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충격적인 경험담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어떻게 제 삶을 갉아먹고 있었는지, 그리고 또 다른 작은 습관 하나가 어떻게 그 삶을 지켜냈는지.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2023년 9월, 저는 정말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이정우는 말 그대로 의자와 한몸이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회사에서 10시간을 앉아 있었고, 집에 와서도 TV 앞 소파에 주저앉았죠. 제가 하루에 걷는 걸음수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해 보니 고작 2,000보 남짓이었어요. 정상 성인 남성의 권장 걸음수가 8,000보에서 1만 보인데 저는 그 4분의 1도 못 채우고 있었던 거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되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증상이 시작됐어요. 다리가 저려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가 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서 있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저는 급하게 엘리베이터 앞 난간을 붙잡았어요. 가슴은 철렁 내려앉고 숨이 점점 가빠졌죠. 팀장님, 괜찮으세요? 옆에 있던 후배 김대리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그날 밤 인터넷으로 오래 앉아있기의 위험성을 검색해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하루 6시간 이상 앉아있으면 사망률이 40% 증가한다. 장시간 앉아있는 것은 흡연만큼 위험하다. 혈전, 당뇨,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다. 이런 글들을 보면서도 설마 나는 아니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정말 어리석었죠. 야식은 제 또 다른 나쁜 습관이었어요. 밤 11시. 집은 고요했지만 부엌 불빛만은 환했어요. 저는 배달 주문한 치킨 상자를 열었어요. 기름 냄새와 튀김 냄새가 하루의 피곤함을 달래줄 것 같았거든요. 이때 아내 수진이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여보, 또 야식이에요? 건강 좀 생각해요. 오늘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이거라도 먹어야지. 저는 닭다리를 뜯으며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거울 속 제 얼굴은 예전보다 많이 부어 있었고 허리띠 구멍은 점점 더 바깥쪽으로 옮겨가고 있었어요. 사실 야식이 건강에 나쁘다는 건 누구나 아는 상식이에요. 하지만 스트레스 받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만의 방식이었거든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이 정도 먹는 게 뭐가 어때? 항상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했어요. 그런데 2주 정도 지나니까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어요. 소화불량이 잦아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고 붓기가 빠지지 않았어요. 더 심각한 건 야식을 먹지 않으면 잠이 안 온다는 거였어요. 완전히 습관이 되어버린 거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수면 패턴이었어요. 새벽 1시. 불 꺼진 방 안에서 스마트폰 화면만 파랗게 빛났어요. 저는 유튜브 영상 하나, 뉴스 기사 하나, SNS 댓글 하나를 끝없이 스크롤했어요. 눈꺼풀은 무거웠지만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어요. 한 개만 더 보고 자자를 수십 번 반복했죠. 결국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잠에 들었고 아침 7시 알람 소리에 겨우 몸을 일으켰어요. 출근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어요.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지? 어젯밤에 뭘 봤더라? 정말 허무했어요. 몇 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봤는데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만성 수면 부족 때문에 낮에는 항상 피곤했어요. 회의 중에 졸기 일쑤였고 집중력도 현저히 떨어졌죠. 더 무서운 건 이런 패턴이 악순환을 만든다는 거였어요. 낮에 피곤하니까 커피를 많이 마시고 커피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와서 또 스마트폰을 보게 되는. 그렇게 6개월이 지난 2024년 3월 회사 정기 건강검진이 있었어요. 검진 결과를 받고 의사와 상담할 때였어요. 의사는 차트를 보고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이정우 씨, 상태가 정말 심각합니다. 네? 뭐가요? 혈압이 150에 95예요. 고혈압 1단계입니다.
혈당은 공복 기준 118로 당뇨 전 단계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직 50도 안 됐는데 벌써 이런 수치가 나올 줄 몰랐거든요. 게다가 수면 부족으로 면역력까지 떨어져 있어요. 염증 수치도 높고요. 그게 그렇게 심각한 건가요? 의사는 더욱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계속하시면 수명이 상당히 단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시간 앉아있기, 야식, 수면 부족은 모두 수명 단축의 주요 원인들이에요. 수명 단축이요? 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10년에서 15년까지 줄어들 수 있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10년에서 15년이라니. 작은 습관이 정말 무섭습니다. 지금 당장 바꾸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의사의 말씀이 끝나고 나서도 수명 단축이라는 단어가 제 귓속에서 계속 울렸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무서워졌어요. 지금까지는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다 정도로 생각했는데 수명이 단축된다는 말을 들으니 현실감이 확 다가왔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검진 결과를 아내에게 보여줬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혈압이 이렇게 높다고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때 대학생 아들 민재가 다가왔어요. 아빠, 제가 내년에 졸업해요. 졸업식에 꼭 와야 돼요. 건강하게. 그리고 아내도 덧붙였어요. 당신이 웃으면서 손자 안아주는 모습 보고 싶어요. 제발 당신 자신을 지켜줘요. 저는 그제야 가족의 눈빛을 똑바로 마주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죠. 가족들은 제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저는 그런 바람을 무시하고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마음 깊숙이 죄책감이 내려앉았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저는 변화를 시작했어요. 알람을 평소보다 20분 일찍 맞췄어요. 아침 6시 40분에 일어나서 운동화를 신고 집 앞 공원으로 나갔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10분만 걸었는데도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망가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10분 걷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가슴이 시원하고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었어요.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 그날 저녁에는 야식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마셨어요. 배가 고팠지만 참았죠. 그리고 가장 어려운 도전이었던 스마트폰. 침대에 들어가면서 스마트폰을 침실 밖에 두고 불을 껐어요. 처음에는 잠이 안 왔어요. 뭔가 불안하고 심심했거든요. 하지만 30분 정도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잠에 들었어요. 잠결에 아내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평온함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봤나 싶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나자 몸에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이 완전히 달랐어요.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정말 고역이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어요. 회사에서도 집중력이 좋아졌어요. 오후에 졸음이 쏟아지던 것도 없어졌고 업무 효율성이 눈에 띄게 향상됐죠. 2주째에는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팀장님, 요즘 얼굴이 많이 달라 보이세요. 후배가 말했어요. 뭐가? 피부도 좋아지고 뭔가 활기차 보여요. 정말이었어요. 거울을 보니까 얼굴 부기도 빠지고 안색도 좋아졌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자 더욱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어요. 체중이 3kg 빠졌어요. 야식을 끊고 규칙적으로 걷기만 했는데 자연스럽게 살이 빠진 거죠. 혈압도 많이 좋아졌어요. 가정용 혈압계로 재보니까 140에 90 정도로 떨어졌어요.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여유가 생겼어요. 스트레스를 받아도 예전처럼 폭발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어요. 회사에서도 제 변화를 모든 사람이 알아차렸어요. 팀장님, 정말 젊어지신 것 같아요. 요즘 미팅할 때 집중력이 완전 달라졌어요. 스트레스도 덜 받으시는 것 같고요. 동료들의 이런 반응을 보면서 저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 경험을 동료들과 나누게 됐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아침에 10분 걷고 야식 끊고 일찍 자는 것뿐이에요. 그것만으로요? 네.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요. 그러더니
우리 팀에서도 몇 명이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팀장님 덕분에 저도 아침 산책 시작했어요. 저는 야식을 끊었는데 정말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2개월 후에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어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혈압이 135에 85로 많이 개선됐네요. 혈당도 정상 범위로 들어왔고요. 의사도 깜짝 놀라워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이 정도 개선은 쉽지 않은데 그냥 생활 습관만 조금 바꿨을 뿐인데요. 그 조금이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변화들이에요. 의사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규칙적인 걷기는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해요. 야식을 끊으면 소화기관이 쉴 수 있고 충분한 수면은 모든 신체 기능을 회복시켜줘요. 그럼 계속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하시는 것들이 수명 연장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돼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10년에서 15년 더 오래 산다고 해요. 바로 몇 달 전에 들었던 수명 단축 이야기에 정반대였어요. 3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3달 뒤 다시 찾은 병원에서 의사가 차트를 보며 환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모든 수치가 정상입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바람은 선선했고 제 가슴은 고요했어요. 집에서 기다릴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제 저는 자신 있게 약속할 수 있어요. 아들의 졸업식도, 결혼식도, 그리고 손자와의 시간도 모두 함께 할 수 있다고. 제 변화를 지켜본 가족들도 함께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내 수진도 아침 산책에 동참했어요. 여보와 함께 걷는 시간이 정말 좋아요. 대화도 많아지고, 아들 민재도 야식 습관을 줄였어요. 아빠 보니까 저도 반성하게 돼요.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회사에서도 건강한 문화가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 같이 산책하는 동료들이 늘어났고, 야근을 줄이려는 노력도 증가했어요. 이런 변화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만은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여러 연구 결과들을 찾아보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상 앉아있으면 사망률이 40% 증가한다고 해요. 반대로 하루 30분 이상 걸으면 사망률이 20% 감소한다고 하고요. 야식의 경우 늦은 시간 식사가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수면 부족은 더욱 심각해요.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면역력 저하, 우울증, 심지어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해요. 반대로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식사 시간, 충분한 수면은 텔로미어 염색체 끝부분의 보호 구조를 보호해서 실제로 노화를 늦추고 수명을 연장시킨다고 해요. 에필로그 새로운 다짐. 지금도 저는 매일 이 3가지 습관을 실천하고 있어요. 첫째 아침 20분 걷기 비가 와도 실내에서라도. 둘째 저녁 8시 이후 음식 섭취 금지. 셋째 밤 11시 전 취침 스마트폰 침실 외부 보관. 간단해 보이지만 이 작은 변화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어제 아들이 말했어요. 아빠, 요즘 정말 젊어 보여요. 친구들이 아빠 나이를 못 맞춰요. 아내도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손자들이 할아버지랑 축구할 수 있겠네요.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앉아만 있던 지난날 대신 걷는 내일을 선택하자. 야식 대신 가족과의 시간을, 새벽에 스마트폰 대신 단잠을 선택하자. 작은 습관 하나가 제 삶을 갉아먹었듯이 이제 작은 습관 하나가 제 삶을 지켜주고 있어요. 여러분께도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명은 운명이 아니라 습관이 만듭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10분만 더 걷고, 조금만 일찍 자고, 야식을 조금만 줄여보세요. 그 작은 선택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거예요. 이정우 드림.